안녕하세요. 프리뷰한 N팀장입니다. 3월 13일 NBA 리뷰와 14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방송뿐만 아니라 프리뷰도 좀 늦어졌는데 농구팀원 한 명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둘이 하다 보니까 아, 둘이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네요. 양이 많아서 이거를 참 개인 유튜버들은 이걸 혼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뭐 그렇다고 뭐 대충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뭐 하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농구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면 되지만 이제 뭐 GT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그 다음에 그날 해야 할 데이터 정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경비 아저씨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오실 겁니다. 저희가 30분 뒤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17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2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 덴버 브루클린과의 오늘 프리뷰에 어저께 브루클린의 프랜승을 저희가 추천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입니다. 덴버가 100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일단 뭐 브루클린의 백코트 자원들의 어떤,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덴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덴버의 문제는 요키치의 득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자원들이 득점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도 요키치가 35득점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요키치가 35득점 하면 안 돼요. 덴버가 한창 잘 나갔을 때는 30점 미만의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백코트 자원들이 많은 득점을 동시에 가져갔다는 점이 장점인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브루클린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제 몫을 해주었습니다. 뭐 브리지스, 그 다음에 뭐 클락스톤, 뭐 디뉘디, 캠 존슨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제 몫을 해주었는데 저는 신기한 게 브루클린전에 캠 토머스가 되게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전 자원들이 나오면 캠 토머스가 아예 못 나와요. 좀 그게 좀 신기합니다. 샬롯과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오늘 경기 갈란드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 결국은 갈란드가 출장을 했습니다. 갈란드가 출장을 하고 갈란드와 미첼이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승리했다. 뭐 제가 어제도 갈란드가 만약에 오늘 이 경기에 못 나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어요. 막판까지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를 했는데 4쿼터에 33대 19 런을 만들면서 승리했고 워싱턴이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다라는 거는 한 번쯤 새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되게 우려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뭐 오클라호마 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백투백 경기고 그래서 이 뭐 그러니까 많이 좀 이럴 경우에는 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좋았을 텐데 일단 저희는 패스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오클라호마죠. 당연히 오클라호마인데 일단 뭐 백투백 경기에다가 쉐이도 안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에 일단 샌안토니오가 좀 불안했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아니라 뭐 누가 나와도 좀 불안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와 포틀랜드 경기는 참 이 경기는 그러니까 이게 참 포틀랜드가 오늘 릴라드가 안 나왔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저희들한테 좀 힘듭니다. 릴라드 안 나오면 당연히 뉴올리언스가 이기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틀랜드 릴라드 원맨 팀이라고.
덴버는 릴라드 원맨 팀이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하지만 포틀랜드는 릴라드 원맨 팀이 맞습니다. 근데 릴라드가 안 나오면 당연히 경기에서의 어떠한 동력을 보일 수 없겠죠. 오늘 포틀랜드 좀 아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커스와 뉴욕과의 경기, 이 경기는 참 레이커스가 패했는데 뉴욕이 잘했다기보다는 레이커스가 못했어요. 일단 뭐 자유투 성공률이 58%에 리바운드는 다 뺏기고 못 이기죠.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러셀이 상당히 잘해줬고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레이커스가 유리한 요소가 상당히 많았지만 일단 리바운드 다 뺏기고 자유투 못 넣고 그래서 패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셨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래 10시에 나가야 돼요. 10시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건물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 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요새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 진짜. 자, 뭐 여담인데 저희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2라운드 데이터를 작성해가지고 방송국에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2라운드 2라운드 못 올라가서 나 진짜 그래서 1라운드서부터 그거 차곡차곡 데이터 만들고 있었는데 참 되는 일 없네요. 김원중이 머리나 좀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헤이즈, 와이즈맨 말고는 뭐 주전 라인업에 들어있던 선수들은 아무도 안 나옵니다. 베글리, 보그다노비치, 디알로, 제이든 아이비, 아이작 스튜어트 모두 못 나오고 인디애나도 할리버튼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서린, 그 다음에 터너 이렇게 못 나옵니다. 버디 힐드는 GTD입니다. 근데 오늘 버디 힐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투백 경기입니다. 백투백 경기인데 라인업을 보면은 직전 경기보다 라인업이 인디애나는 뭐 그대로인데 디트로이트가 더 헐거워졌습니다. 일단 베글리가 오늘 경기 못 나오면서 직전 경기보다 더 헐거워진 현재 디트로이트의 라인업이고 지금 탱킹 중인데 디트로이트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 10경기 정도 남았거든요. 10경기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못하면 충분히 웬바냐마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을 저는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경기보다 더 뎁스가 얇아졌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직전 경기 나름 뭐 6점 차면 투 포지션 게임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어이씨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다 이기겠는데, 그리고 선수들을 더 빼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이 경기 클립을 봤는데 디트로이트 직전 경기 와이즈먼이 상당히 잘했거든요. 예, 와이즈먼이 상당히 잘했는데 안 넣어요, 선수를. 예, 와이즈먼을 안 넣습니다. 직전 경기 와이즈먼 26분 뛰었습니다. 예, 26분 뛰었고, 그 다음에 뭐 포인트 가드는 있어야 되니까, 예, 헤이즈는 뭐 37분 뛰었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예, 그리고 뭐 듀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전 구간에서 뛰는 게 아니라 벤치 구간에서 뛰고,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예, 디트로이트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승 1승이 소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제가 봤을 때는 인디애나가 이기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런 경기, 뭐 지금 주전자원들 다 빠진 경기에서 스탯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스탯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직전 경기 두 팀의 맞대결이 더 중요한 스탯으로 참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에서 인디애나는 3점이 좀 약했어요. 예, 3점이 좀 약했고, 다만 2점 야투율은 인디애나가 더 좋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도 훨씬 더 많이 잡아냈다. 리바운드 차이가 16개 차이가 났거든요. 예. 뭐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이 경기도 딱 요 정도 스코어 정도 차이로 인디애나가 좀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뭐 전혀 이길 마음이 없어요, 지금. 예, 전혀 이길 마음이 없고, 보그다노비치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예, 보그다노비치 안 나온 지 꽤 됐고, 홈 경기에서 그나마 핸디는 꼬박꼬박 해준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인디애나도 최근 10경기 핸디 2번 빼고 다 핸디 승을 했습니다. 예. 프렌이든 마인이든, 예. 저는 이 경기 그래서 인디애나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기는 스탯을 통한 어떠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탯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예, 스탯을 통한 분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이 디트로이트의 현재 라인업과 경기를 풀어가는 어떤 선수들의 어떤 출장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예. 뭐 탱킹 하는 건 뭐 다 알고는 있지만, 예. 그런 팀을 상대로 인디애나 직전 경기랑 뭐 라인업 똑같고요. 디트로이트도 직전 경기보다 라인업이 더 헐거워졌고요. 예.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베글리 3세도 오늘 안 나와요. 예. 베글리 3세도 오늘 안 나오고, 와이즈먼은 20분 남짓 뛰기 하고, 예. 저는 인디애나가 무난하게 핸디캡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득점 예상합니다. 수비도 안 해요,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댈러스 멤피스. 댈러스는 일단 어빙이 GTD입니다. 어빙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오늘 경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멤피스가 그래도 유리할 것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일단 어빙이 나오면 글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유타 같은 경우는 오늘 조던 클락슨이 GTD예요. 이게 지금 핸디가 7.5점이 잡혀 있는데, 조던 클락슨이 나온다 하면 이거 마이애미가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마이애미가 물론 도깨비 팀이긴 하지만, 마이애미의 특징은 강팀한테 강하고 약팀한테는 약해요. 예. 오늘 라우리도 GTD고, 뭐 히로, 버틀러, 아데바요, 뭐 정상적인 라인업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이애미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 조던 클락슨이 나온다면, 예, 그거 알아두시고, 일단 뭐 마카넨과 올리니, 캐슬러라는 좋은 프런트코트 자원도 있는데, 마이애미가 이렇게 뭐 7.5점을 무난하게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애틀란타와 미네소타와의 경기입니다. 애틀란타는 일단 뭐 영과 머레이,
예, 영과 머레이가 가장 중요하죠. 예, 영과 머레이가 가장 중요하고, 영과 머레이의 폼이 좋은 날은 승리하는 거고, 영과 머레이의 폼이 나쁜 날은 패하는 거고. 그런데 직전 경기,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일단 영과 머레이가 막혔죠. 보스턴의 백코트 자원들에게 막히면서 패했는데, 자, 미네소타가 오늘 콘니, 에드워즈, 맥다니얼스 이렇게 나오는데, 콘니, 에드워즈 최근 콘니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미네소타의 어떠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콘니 최근 5경기 직전 경기에서는 조금 안 좋았어요. 직전 경기에서는 좀 안 좋았었지만, 콘니 어디 갔냐? 예. 최근 5경기 뭐 나름 괜찮거든요. 예, 12득점. 조금 이게 한 15득점 정도 돼야지. 왜냐면 이 직전 경기에서 콘니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2득점인데, 3점 35%, 어시스트 4.6개. 나름 괜찮아요. 뭐 에드워즈야 뭐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오늘 경기에 그 키는 콘니가 지고 있다고 봅니다. 콘니가. 예, 콘니가 지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 미네소타 고베어가 GTD거든요. 고베어가 GTD인데 저는 뭐 고베어가 GTD는 큰 문제가 되지,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미네소타에는 나름 괜찮은 빅맨들이 많아요. 예, 리드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또 가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하여튼 예,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카펠라가 최근 폼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카펠라가 카펠라가 예, 득실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4예요. 예. 개인 득실 마진이 12점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9.4. 개인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9.4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프론트 코트는 그렇다 치고, 백코트 싸움에서 저는 애틀란타가 유리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보그다노비치 오늘 결정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영과 머레이와 영, 이 두 명의 선수가 과연 미네소타의 백코트를 씹어먹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글쎄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에드워즈와 콘니의 활약이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단 뭐 쌤쌤이라고 치자고요. 영과 머레이, 그 다음에 에드워즈와 콘니 둘이 쌤쌤, 아니면 뭐 0이 있으니까 0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어 보자고요. 예. 그럼 벤치는 어떻고, 벤치 구간은 어떻게 할 건데, 벤치 구간. 예. 지금 애틀란타의 벤치 구간은 마땅히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예. 애틀란타는요. 예. 반면 미네소타는 최소한 알렉산더라도 예, 있어요. 알렉산더가 최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제가 직접 미네소타 경기 한번 프리뷰했을 때 알렉산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뒤에 백코트 자원이 한 명 기다리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예, 큰 차이가 나고, 일단 이렇게 애틀란타는 막상 백코트 자원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벤치 자원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과 머레이가 오랜 시간 경기를 뛰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4쿼터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에드워즈와 콘니가 조금 쉴 시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애틀란타의 벤치 구간은 일단 백코트에는 정말 없다. 예, 백코트에는 정말 뭐 마땅히 쓸 만한 선수가 없다. 예,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고베어의 출장 여부 물론 중요합니다. 예, 고베어가 출장을 한다면 저는 미네소타 승까지 보고요. 예, 고베어가 출장을 하지 못한다면 일단 뭐 최소한 풀엔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예, 최소한 풀엔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득점 예상합니다. 예, 애틀란타 요새 수비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과 보스턴인데, 예, 휴스턴. 제가 직전 경기 휴스턴과 시카고 경기는 봤어요. 예, 봤는데 휴스턴이 잘했어요. 1, 2, 3쿼터 잘했는데 4쿼터
보고 얘는 대놓고 탱킹 하는구나. 아예 그냥 좀 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이 경기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보스턴의 지금 취약점이 뭐냐면 페인트전 수비예요. 보스턴의 취약점이 페인트전 수비거든요. 예. 그리고 휴스턴이 페인트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 휴스턴이 페인트존 활용을 많이 하냐면 3점이 안 들어가요. 예. 3점이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40%, 3점이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네. 올라왔는데 일단 휴스턴은 3점이 직전 시카고 경기에서 많이 좀 3점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간 것 같은데, 휴스턴이 3점이 직전 시카고 경기 전까지만 해도 매우 힘들었어요. 직전 시카고 경기에서 47% 정도 보여주면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페인트 존 득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스턴이 페인트 존이 그렇게 썩 두터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페인트 존에서 보스턴이 좀 털릴 확률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 보스턴의 호포드 같은 경우는 요새 3점에 맞들려 가지고 페인트 존 수비 안 하고 밖에 나와 가지고 3점 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또 그게 또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고. 자, 오늘 NBA란다. 보스턴은 풀라인업입니다. 뭐 스마트, 화이트, 브라운, 테이텀, 호퍼드 완전히 완전체가 나옵니다. 페인트존 득점을 하려면요, 백코트에 있는 포인트 가드가 프런트 코트에 있는 빅맨한테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 패스가 안 되면 페인트존에서 득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리고 휴스턴의 3점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스턴은 3점 안 맞기로 유명한 팀입니다. 32%예요. 리그 평균이 36%인데 32%예요. 제가 봤을 땐 이거 경기 초반부터 가비지 경기로 가는 경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휴스턴이 홈 경기라는 점이 좀 불안하기는 해요. 홈 관중들 불러놓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잘 지라고 잘 지라고 박수 쳐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웬바냐마가 워낙 이제 핫한 선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경기는 초반부터 보스턴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 일단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뭐 테이텀과 화이트, 뭐 브라운, 호포드, 뭐 얘네 지금 3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요. 지금 내일 경기 제가 봤을 때 보스턴이 우리 한번 내일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요. 보스턴이 최근 5경기로 봐야 되나? 5경기를 한번 보죠. 3점 슛 메이드가 16개거든요. 16개, 16.8개. 내일 몇 개를 한번 집어넣는지 한번 보자고요. 3점을 정말 많이 던질 겁니다, 아마. 3점 되게 많이 던질 거예요. 그래서 3점 시도율 자체가 많잖아요. 3점이 초반에 펑펑펑펑 들어가면 뭐 12.5점 금방이죠. 마헨 봅니다. 마헨은 오버 봅니다. 일단 보스턴이 3점 막 던지잖아요. 그럼 휴스턴도 3점 막 따라 던질 것 같아요. 근데 휴스턴 팀, 뭐 보스턴 메이드 막 이렇게 되면은 저는 한 20점 차 솔직히 예상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입니다. 마헨 오버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세크라멘토 미러키. 이 경기는 내일 야니스의 출장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야니스가 출장을 하면 패스하십시오. 예, 패스하십시오. 야니스가 결장을 하면 세크라멘토 봅니다. 이 경기는 핵심은 뭐냐면 벤치입니다. 이 경기 핵심은 벤치예요. 자, 벤치 구간 세크라멘토는 득실 마진이 11.4죠. 미러키 마이너스 17.4입니다. 예. 미러키가 주정 구간에서 19.4예요. 근데 야니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야니스의 득실 마진을 한번 볼게요. 오버롤을 봐야 되는구나. 야니스의 득실 마진이 5.3이잖아요. 그죠? 예, 5.3이면 19.4에서 5.3을 빼야 되죠. 그러면 14점이 나오죠. 14점. 그 다음에 야니스를 대체하는 폴티스. 그쵸. 폴티스 정도가 되겠죠. 예, 폴티스의 득실 마진을 볼게요. 폴티스 어딨니? 폴티스 어딨니? 여기 있구나. 맨 밑에 있구나. 예, 0.6이네요. 그럼 뭐 없네요. 그냥 제가 볼 땐 그럼 한 15점 정도가 이제 15점 정도가 근데 최근 폴티스도 좀 못하던데. 이게 좀 의외인데? 맞네요. 최근 5경기도 1위네요. 예. 그러면 한 5점 정도. 그럼 14점이죠. 예, 14점. 그러면 미러키의 주정 구간 득실 마진은 플러스 14.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는 마이너스 6. 그러면은 이것만 하게 되면은 주정 구간에서는 한 20점 차이 나네요. 예, 20점 차이 나는데 이게 벤치까지 가버린다면은 이게 몇 점이 차이 나는 거야?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예. 세크라멘토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17. 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도 그럴 게 직전 골스와의 경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대충해요. 미러키 애들 농구를. 예. 이게 약팀이면은 그게 어느 정도 통하거든요. 약팀이면은. 근데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세크라멘토 강팀이잖아요. 예. 40승 26패 6할 승률인데. 그리고 골스와의 경기에서도 잠깐 4쿼터 잠깐 그게 한 2, 3분 잠깐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10점 차 이기고 있다가 2, 3분 남겨놓고 그 잠깐 동안 경기가 타이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일단 주정 구간에서 그리고 미러키와 세크라멘토와의 어떤 맞대결에서 주정 구간에서도 솔직히 뭐 스탯은 이렇게 나오지만 절대 뭐 밀린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미러키의 백코트인 홀리데이와 알렌,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팍스와 휴어터, 팍스 1번, 홀리데이 2번, 알렌 3번, 휴어터 4번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순위별로, 예. 능력치별로.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러키가 조금 앞선다. 그리고 미들턴 요새 최근 5경기 미들턴의 활약을 보면은 미들턴 마이너스 1.2점 12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미들턴도 약간 좀 대충 하는 기미가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의 반스 최근 이 지금 포지션별로 매치업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예. 반스 16.6점 플러스 마이너스 0이죠. 예. 반스 그 다음에 키건 머레이랑 아까 폴티스 봤죠? 빵이죠. 예, 키건 머레이 7.6 예,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로페즈와 사보니스가 21.4점 넣고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로페즈 22에 0.8 비슷하네요. 예. 다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예, 미러키가 그렇게
세크라멘토를 압도하는 경기력은 아니에요. 예. 거기다 오늘 야니스가 빠진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세크라멘토가 저는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러키의 실점이 121점인데 세크라멘토는 원래 수비가 좀 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지금 득실마지만 따지면은 지금 미러키의 수비가 많이 헐거워졌습니다. 예. 올 시즌 미러키가 111점이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 121점, 10점이 늘었어요. 너무 대충 하는 거예요, 애들. 예. 세크라멘토는 비슷해요. 121, 118, 예. 127, 121. 득점은 좀 늘었고 실점은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3점 감은 뭐 두 팀 비슷합니다. 3점 두 팀 좋아요. 봤을 때 전 이 경기 세크라멘토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크라멘토의 마인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정말 난타전 오브 난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난타전 오브 난타전. 두 팀 트랜지션 상당하죠. 예. 트랜지션 상당하고 그 다음에 3점 감 상당하죠. 예. 그 다음에 야투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세크라멘토 승의 오버 아니면 그냥 오버. 야니스가 나오면 패스입니다. 예, 야니스가 나오면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 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확인하십니다. 많이 이용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내일은 좀 빨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좀 약 먹고 일찍 보냈으니까 예. 어느 정도 쾌차하고 내일은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